마감의 정석 들어가 보겠습니다. 정석 투자 전문가입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수투자 김정수 전문가입니다. 네, 시장이 이제는 10조 원대의 거래 대금 레벨까지 올라와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양대 시장 오늘 10조에서 11조 원 거래 대금을 동반하면서 하락과 상승을 기록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오늘은 좀 하락하는 종목이 코스닥에서 조금 더 늘어나긴 했습니다. 어제는 코스닥 상승 종목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오늘 하락하는 종목이 늘어나긴 했지만 7개의 상한가 종목, 어제보다 하나 더 상한가 종목이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장을 한마디로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오늘 장 한마디는 지수 2650을 넘어서려면 반도체 중심주 이격 축소와 에코프로 62에서 65만 원, 62에서 65만 원 돌파 후 섹터로 확산이 필요하다입니다. 네. 2650포인트 돌파를 위한 필요 조건들입니다. 오늘 장중에 코스피가 2620선에 대해서 좀 오후장에는 내내 좀 힘싸움을 하다가 결국엔 좀 밀렸는데요. 2613포인트 마감됐죠. 반도체 중심주 이격 축소 필요하고요. 그리고 후발주자인 이 배터리주의 에코프로를 또 주목해 주시네요. 전략 세워주시죠. 네, 2650이라는 자리를 맞고 밀린 거죠. 우리가 2월 13일 날. 이때 고점이 2656이니까요. 그죠? 2650. 오늘 아침에 2643인데, 이거는 2650을 시장이 저항으로 좀 인식을 했다. 이렇게 좀 봅니다. 해외 시장이 양호했는데도 불구하고 2050을 바로 넘어가지 않았다라는 거는 이거를 좀 저항으로 인식했다는 자리고요. 이거는 이제 작년도 12월 말 장대 항목으로 마무리가 됐었던 이 자리죠. 그리고 이거를 조금 더 과거로 이제 확장을 해보면 작년도 6월 달 있잖아요. 작년도 6월 달. 2023년도 6월 달. 배터리 랠리가 나왔던 이 시기. 그죠? 그리고 7월 말에서 8월 달 초. 이때 이제 배터리 원금 회수 전략을 제가 제시해 드렸을 때, 이때가 이제 배터리 슈팅 나왔을 때거든요. 이 자리에서 지금 네 번째 막고 있는 거죠. 시장이. 내가 2650을 돌파하는 데 있어서 저 매물벽을 좀 돌파할 수 있을 만한 지금 상황이냐, 시장이 그거를 좀 경계하고 있는 거고, 요거를 타임머신을 좀 타서 조금 더 과거로 한번 가보면, 그러니까 2023년도는 배터리 슈팅 나왔을 때 있잖아요. 배터리 슈팅 나왔을 때. 배터리가 시장의 주인공이어서 모든 자금을 흡수했었을 때. 그 자리가 2650이었죠. 그리고, 조금 더 과거로 가보면 이제 2022년도. 2650이라는 자리는, 이 급락했다가 시장이 하락이 멈췄던 자리예요. 2022년도 요 구간이. 요때가, 바이오 중심주들 있잖아요. 바이오 중심주들이 사망 선고 받기 시작했던 시점입니다. 셀트론이 무너지고, 그리고 이제 코로나 진단키트, 코로나 관련된 이 수혜주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주식들이 서서히 무너지다가 중심주까지 또 사망 선고 받았던 자리. 그래서 2022년도는 바이오가 완전히 탈락이 확정됐던 이런 구간이거든요. 이때부터 이제 언택트도 탈락되기 시작을 했는데 요 시기죠. 그러면서 시장이 이제 바텀을 좀 형성을 하려고 했던 시도했던 자리입니다. 요 2022년도 요 구간. 그죠? 여기에서 지금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위에서 봤을 때는 저항이지만, 2022년도에 무너지고 나서 딱 브레이크가 걸렸던 자리인 거죠. 그러니까 아래쪽에서는 지지였을 거고, 지금 이제 저항인 거니까, 2022년도 한 1개월, 2개월, 3개월, 4개월 동안의 저항이잖아요. 4개월 동안에. 그러면, 4개월 동안, 저때 우리나라 기업들이 실적이 부족했냐? 실적이 부족하진 않았어요. 2022년도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그때 159조 벌었으니까. 그죠? 삼성전자가 56조 벌었어요. 저때. 하이닉스가 14조 벌었고. 그러니까 실적으로는 2022년도 이걸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죠? 실적으로는 이걸 설명할 수가 없고, 실적이 잘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실적 정점 우려가 있었던 거예요. 실적 정점 우려. 그리고 금리 인상이 막 시작됐던 시기거든요.
2022년도 2월 말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 전쟁이 시작되고 나서부터 물가가 급등하기 시작을 했고 금리 인하기에서 인상기로 변화할 수 있었던 그 초기 지점인 거죠. 근데 지금하고 정반대죠. 지금은 이제 금리 인상기에서 금리 인하기로 넘어가는 초입 지점이잖아요. 이때는 이제 금리 인하기에서 인상으로 넘어갔던. 그러니까 실적이 잘 나와도 소용이 없었던 거예요. 돈이 안 붙은 거죠. 왜냐하면 앞으로 안 좋아질 게 뻔했으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이게 계속 저항 매물이 있었던 겁니다. 한 4개월 동안. 그러니까 저 자리를 한 번에 넘어선다는 게 쉽지가 않죠. 2023년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나도 한번 해볼까 해서 이제 갔는데 2,550에서 2,650 넘어갈 때는 요거는 배터리 혼자서 돌파를 하려고 했는데 부족했던 거예요. 배터리 혼자만 잘하니까. 반도체는 이때 주도하지 못했어요. 반도체는 그냥 제한된 등락 구간만 있었고, 그리고 언택트라든지 중국 소비주라든지 바이오라든지 이런 거는 한참 이제 엎드려 있었고, 저 신저가에서 만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주식들은 볼품 없었고, 금융지수나 이런 것들. 그러니까 배터리 혼자서 이걸 깨기에는 걸려있는 저항 매물도 되게 많고, 그 다음에 시장에 대한 불확실성이 좀 사라져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배터리 혼자만으로는 안 돼. 그러니까 급한 게 체했던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2250까지 떨어졌던 거고 50전으로 대한민국 보니까 2350에서 매수했으면 수익이 났던 거고 그리고 나서 또 왔는데 2650에서 주도주 좀 불러봐봐 했는데 주도주가 지금 나올 수 있을 만한 게 이 당시에는 반도체 정도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때랑 좀 비슷하죠. 배터리 혼자서 이 판을 끌고 가기엔 굉장히 부족했다 이거. 여기서도 이제 반도체 하나만 가지고서 힘들었던 거다 이거예요. 왜냐하면은 삼성 바이오로직스나 셀트리온 정도가 있지만 자동차라든지 그다음에 지금처럼 금융 지주사라든지 그리고 이제 배터리 관련된 주식들도 중심주는 완전히 소외시켰기 때문에 사실상 이걸 돌파를 하기에는 힘이 부족했었다 이겁니다. 지원군이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2650에서는 계속적으로 해외 시장이 신고가를 가고 나스닥이 랠리가 가고 니케이가 우리 저 PBR로 계속 랠리가 나오지롱 대한민국 코리아 부럽지 이러더라도 대한민국이 자존심이 상해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외톨이 상승이기 때문에. 그죠? 외톨이. 그러니까 혼자서 2650을 넘어가기에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여건들이 그동안 형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지원군이 필요하다 이겁니다. 근데 지금은 지원군이 등장을 했죠. 2500에서 2600은 요 구간은 자동차라는 집단과 그 다음에 금융, 그 다음에 지주사라는 지원군이 등장을 한 거예요. 짜잔 해서 지원군. 그죠? 지원군. 그러니까 자동차하고 금융지수를 통해서 2500에서 2600까지 저희가 만들어 놨으니 반도체나 배터리나 바이오나 나머지 낙폭주 가운데 한 명만 더 들어오세요. 그럼 우리가 정고점 돌파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SOS를 치는 거예요. 지금 시장이, 머니들이. 그러니까 자동차나 금융지주사는 저 PBR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지금 이격 가열이 지금 매물사가 나타나는 거고 반도체나 배터리가 절반씩만 이걸 메꿔준다 하더라도 나 2650 돌파할 거야. 이런 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혼자서 슈팅해서 돌파했던 요 시기를 지금은 지원군이 참여를 하고 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정부 지원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시장에서는 좀 대기 매수를 불러일으켰던 이런 요인들이 되는 거고 여기서 이제 과하게 갔던 주식들 있잖아요. 과하게 갔던 주식들 같은 경우에는 쉬는 거고 나 잠깐 좀 매물 좀 써야 되겠다. 이런 거고 그 다음에 들 갔던 주식들은 이격이 빠르게 좀 축소를 하면서 힘을 모으고 있는 거다라고 이제 현재 시장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보면 현대차하고 기아가 좀 조정이 나오지만 이건 죽는다기보다는 제가 직전 고점만 살아있으면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삼성물산이나 이런 주식은 정상적인 조정인 거예요. 신한 지주나 이런 주식들이 가격 조정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직전 고점이 사라져 있기 때문에 얘네들이 직전 고점이 유지가 되는 한 새로운 지원군이 나타나는지가 중요한데 하이닉스는 전고점을 돌파를 했기 때문에 삼성전자만 이제 앞으로 따라오면서 이거 좁히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배터리는 주도주가 아니기 때문에 낙폭가들 해소되는 측면이 나와야 되는데 그러면 과도한 할인이 멈춰야 되거든요. 그래서 에코프로가 48만 원이 되게 중요하다고 했지 않습니까? 48만원에서 저점을 높이니까 그 다음에 얼마에서 걸려요? 62에서 65만 원. 오늘 65만 원이라고. 그러니까 돌파하려고 하는 시도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이제 우리도 사고 그만 치고 중을 가격 회복하러 가자. 손 들어봐. 그러니까 에코프로 똑똑 두드리니까 같이 가. 그러니까 포스코 퓨처는 30만 원 원상 복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경우도 23만 원 기준으로 이제 꼬리 다는 시도가 이제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제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도 한 47만 원에 대한 꼬리를 만들려고 하는 거고, LG화학 같은 경우는 이제 50만 이상 갖다 놓으려고 하는 흐름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은 죽으러 간다라기보다는 2650을 돌파하는 데 있어서 힘을 모으는 겁니다. 전체적인 섹터들이 이격이 축소되고, 그 다음에 과했던 거 좀 쉬고, 그 다음에 안 갖다 주시는 회복이 되고, 매물 소화가 좀 잘 이루어지는 이런 구간이기 때문에 반도체 중심주가 이격 축소가 되고 에코프로가 62에서 65만 원 돌파되면서 섹터로 확산이 되게 되면 지수의 이제 전고점 돌파 가능성이 열릴 수 있겠구나 해서 이제 이익 되는 중심들 위주로 해서 여러분들이 공략을 잘 활용하시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반대로 자동차와 반도체 쪽에서 전고점을 넘는 시도를 또 실패하고 좀 밀려나면서 유동성이 좀 줄어드는 과정이 된다면은 저항이 계속된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지수는 2,500으로 다시 가겠죠. 알겠습니다. 분석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마감의 정석 시간이었습니다. 현재 저항을 겪고 있는 2650포인트 부담이 큽니다. 연고점 부근인데요. 이 선을 돌파하기 위한 지원군, 배터리, 반도체 이격 축소하면서 올라서 줄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드릴 수 있는 내용들 알아봤고요. 다만 주가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면서 투자에 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내일도 마감은 증권통입니다. 고맙습니다.